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계련 사무총장 최태일입니다. 오늘 조경태 의원님 사무실에 와서 조경태 의원님과 저희 정계련 간부와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씩 고모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조경태 의원 역시 동문서주 한다는 걸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요. 오늘 우리 조 의원 방문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당 대표 또 어제 출마 선언을 하였는데 또 조경태 의원 여러 가지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떤 보완이라든가 그다음 지금 또 어떻게 당대표 선거가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문의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서울과 부산의 시향을 운이 좋아서 됐는데 지금 내년 대선은 이번에 서울시장보다 시장과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조 의원의 어떤 당대표 됐을 때 보완 또 앞으로 어떻게 내년 대선을 잘 마칠 수 있겠는가 그런 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조 의원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 부산연합은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가 그동안에 여러 활동으로 해오다가 자유민주혁신청년합이라든지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든지 또 새로운 한국 위한 국민운동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된 이름이 정치개혁 부산연합입니다. 그 점을 명시를 하고 독자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부산의 시민운동을 하시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에 정말 수고 헌신하시는 조경태 사무실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조경태 의원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가 압승하였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는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경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가 아니보다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의 어떤 성격이 매우 짙은 선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4.7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거냐는 것은 또 다른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이겼다는 이유로 이김을 당한 것인데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오만한 모습, 또 자만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7일 보궐선거 개표하는 그날 송모 의원이 그 중앙당 당직자를 갖다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게 바로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내년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재정파의 세력들을 모두 다 통합시켜내야 됩니다. 저는 분열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내년 대선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압승했다고 표현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코 그 내년 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서울 선거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당 지지자가 높아 보이는 그 뿐이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면 서울도 상당히 박빙으로 갔을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34%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30% 이상 부산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받았던 대선 때 득표율이 29.9%였습니다. 30%를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대권을 짊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34%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를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부산에서 크게 이기지 못하면은 저는 우리 정권 창출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 전반에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 부산이 이제 국회의원이 15명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부산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예망은, 이번에 남 대표는 우리 부산 출신들이 누가 맡아주면 안 되느냐, 또 우리 부산에 조영수 의원하고 서른수 의원하고 매년 줄에서 두 분의 5선의원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당 대표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보니까 우리 조영태 의원이 밑바닥의 정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영태 의원 팬클럽들이 많아가지고 경북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의원 지지를 여러 가지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지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조영 원내대표는 이번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론 쪽에서는 조영 전 원내대표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대구가 굉장히 강원도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 의원한테 제가 포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1차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또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조혜진 의원도 출사부를 떠내려가고, 윤정수 의원도 출사부를 떠내려가고, 그래서 불경에 3명이 넣었을 때는 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지어져 있으니까, 조원이 한번 시간이 나거든 조혜진 의원하고 윤정수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이 불경 단일화 해서 좀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부산에 15명의 국회의원도 있고 이기 때문에 부산이 제가 볼 때 한때 뭉쳐야만 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의원이 앞으로 당 대표에 임하는 그런 방향 설정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동안 정치를 배우면서 상식과 원칙을, 그리고 소신을 정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만이 우리 당을 정상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당원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는 상식을 가진 당원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보거든요. 이기적으로 과거처럼 후보 단일화 이런 방식은 그 자체도 물론 좋긴 하지만 거기에 크게 저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올 수가 있고,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당대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부산 경남에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고무적이라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당원들을 믿고, 또 부산 경남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어떤 현명한 선택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제가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니까 경북, 대구 이쪽에서 의외로 조윤을 성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조윤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상식을 가진 뭐 당원들이 지금 뭐저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서울 강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많이들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대구 가서 탄핵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매우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내년에 그 정권을 우리가 다시 탈환함에 있어가지고 이 우리 내부에 또 분란이 있을 만한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삼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당에 보면은 그 자기 당의 대통령을 스스로 부정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그 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탄핵 이야기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28살부터 정치를 했고 많은 대통령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국가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만큼 망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이래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시키자는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더 나쁜 대통령이고 누가 더 무능한 대통령입니까? 맞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무능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픈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당의 구성원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잘못한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칩시다. 다른 이웃에서 손가락 당한다 칩시다. 그렇다고 내 부모를 갖다가 호적에서 파는 그런 불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전 세계사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전 세계사적으로 아무리 그 자당의 대통령이 잘못해도 자당에서 탄핵시킨 사례가 유일한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유명한 그 훌륭하신 식자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다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세계사적으로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있으면 아마 그 방송에 한번 또는 주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잘 됐다 못됐다는 넘어서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저 의원의 그 정치 도의 그다음에 우리 임명현 독이 좀 명쾌한 그 말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감독에 대한 나윤수 목사님, 또 권영남 원장님, 우리 최필 총장 비롯해서 우리 또 시민단체에 대한 우리 조경태 의원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의원 좀 분투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짜리 잡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국회에 오셨을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100몇십 명 되는데 아무도 안 일어섰어요. 아무도 안 있습니다. 딱 혼자 일어서서 박수 쳤어요. 그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박수 친 사람이 누굽니까? 맞아요. 저 조경태 아닙니까? 맞아요. 상대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를 표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뭐 여러 의원들도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 있을 때는 안 했거든요. 대통령을 인정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가지고 유불리를 떠나서 제 소신껏 정치를 해왔다는 자방.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수, 진보다 이런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실용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을 최근에 어떤 박사님께 던진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틀을 깬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오로지 국가의 미래,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반대에 부딪혀서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일이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더 우스운 것은 그때 반대했던 세력들은 지금도 거기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실용정당, 실용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원하시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고 또 국가가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은태 의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조은태 의원의 정치 철학이나 소신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장치장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더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좌파는 사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 몸으로 결탁돼 있고 시민단체에서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다 정치권에 진출을 해서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우파는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우파가 할 일은 우파 쪽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잘 안아야 되고 그분들을 진짜 선거에는 우리 시민단체가 많이 밀어주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승리로 특히 또 조경태 의원님 같이 이제 사실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우리 우파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의원님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게 이 국민의힘, 그 앞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몸담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당은 보면 아스팔트 세력들, 시민 세력들, 당내 세력들을 끌어안을 줄 모릅니다. 이 바보 같은 정당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민 세력들, 시민단체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저절로 자기들이 국회에 뺏어나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시민단체 세력들이 저는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앞으로 그 소외받는 그런 세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저는 참 입에도 올리기 좀 싫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하고 정상회담할 때 북미 정상회담을 자기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세력들은 저 북한까지도 손잡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저기 다 정권 유지의 그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떨떠 뭉치려고. 네?
하물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도와주겠다는 세력도 그냥 발 뻥뻥 찬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가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모든 반문재인 그 예? 세력들 예, 규합시켜서 한 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해서 제가 기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네, 아주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되겠고, 하여튼 우리 오늘 되게 몇몇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회장님. 예, 현재 그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이제 최대 정부 세력하고 최대 수호 세력 간의 그 치열한 이념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로 그 백전불패라는 그 손자 그 정법에도 있지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대표 최고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지당하신 예. 말씀입니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자기 당대표로 유력한 분이 제가 같은 당에 있을 때 잘 안 넘깁니다. 근데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저하고 조금 맞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대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 전술 전략을 잘 알아야만이 그 위태롭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또는 백전백승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으로 그 몸담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의 그 속성, 그럼을 누구보다도 좀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 민주당의 전술 전략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또 그들이 또 쓰는 여러 가지 속임수라든지 전술 전략을 휘감아서 우리가 그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예, 저희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나눠가지고 우파 정당이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우파적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기득권 위주의 웰빙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계이런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나 앞으로 대선 이런 국민에서도 적어도 좀 우파적 가치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학교를 좀 앞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당에도 정치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결국 당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과 저희 정계련 시민단체가 별도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깊이 있는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단체와 당과 협조관계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주신 말씀이 대부분 정당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당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고히 확립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래 우파라고 하면은 보통 자본주의 체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라고 하면 보통 사회주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좌파라고 하는 사회주의는 뭡니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그 시민운동, 또 열심히 하는 당원운동에 앞장서는 분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당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어떤 성별에 관계없이 그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잔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자하면 됩니다. 학자. 대학 교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정치는 머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야에 보면 머리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다 보입니다. 우리 야당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뭐 우리 박영진 후보가 이제 압승을 하긴 했는데 뭐 어제 부산일보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벼르고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시의원들이 5명 있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한 사람하고 6명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영준 후보의 뭐 어떤 전에 했던 그 약점들 뭐 이런 지금 누가 그런 걸 가지고 괴롭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있고 또 우리 또 구청장도 전부 다가 우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이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매우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지금 출마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 공천이 사실상 당원 회장들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총선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님들이 항상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 사무실에 보좌관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 보좌관들이 한 분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구역마다 우리 책임자가 다 있거든요. 우리 이제 사을도 있고 이제 갑은 조문서이고 이리 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묶어줘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후보를 이제 한 사람 발굴해가지고 발굴하면 후보들이 한 100명 이상 자고한 당원 가입서를 가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간부들이 이제 회장단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또 여러 인성이 안 좋은 사람 시면 안 되겠지. 그런 사람을 여러 자격이 되는가를 보고 우리 정치학교를 갖다가 우리 최대열 지금 사무총장이 지금 정치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각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구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치학교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이제 많이 당선시켜야 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우리가 전부 다뭐 조금 시장은 물론이지만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도 우리 지금 총장이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번에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 6월달에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내년 6월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되도록 좀 이제 좀 해주시면. 예, 저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선거라고 하면 이겨야 됩니다. 예. 공천 지난번에도 은퇴를 해가지고 한 3, 40석이 날아가거든요. 총선 때. 그만큼 공천이 중요합니다. 이 공천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공천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 예. 가장 열심히 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은 공천은 좀 틀림이 없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보니까 무리한 공천을 하다 보니까 항상 폭삭 망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4.15 총선 때 공천만 잘했으면 3, 40석은 우리가 그들 더 있었던 그런 아주 환경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교훈 삼아서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공천혁신제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아마 그 제도가 아마 그때 나온 게 아마 큰 기반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 당이 아주 못된 것 중에 하나가 꼭 바로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당원들의 참여를 안 시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100% 시민 여론을 물었잖아요. 본선에서. 예, 그렇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당에서는. 그건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당원들을 무시하는 정당은 가면 안 됩니다. 당원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열심히 시민운동, 열심히 우리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기회가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공정한 예. 공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좀 녹여서 지금 각적 당협하고 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지금 2번씩 지금 각 구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는 해운대에서 해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해운대도 구청장 출마할 분도 우리 지금 강민길이 나오고 있고 여러 사람들 많이 와서 그냥 다 오라 이래. 다 와서 같이 한번 경쟁시키자. 그래서 좋은 후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예. 그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예. 당원 모집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또 당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일부 세력에 기대해 가지고 뭘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도 안 나오거든요. 지역 사회에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지역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좀 이렇게 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후보 한 사람이 100명씩만 해도 200 몇십 명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하면은 몇만 명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예. 저희도 지금 회장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예. 잘 새겨서 예. 내년에 공천 과정에서 아주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공천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아까 우리 여러 또 우리 패널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시민 세력들, 제야 세력들하고 정말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예. 우리 조영님에 대한 의견 내용도 많이 듣고 최근에 또 울산이고 청년들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 오늘 대하다니까 아주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콕 집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많은 행위를 하는 사람 보면 요래저래 피해가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주셔서 오늘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 좀 묻고 싶었는데 신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번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지자체 또 선거도 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 의원님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국민의힘이 내놓을 만한 그런 후보가 별로 많이 없단 말이죠. 우리 승민이 형보다 2.몇% 이런 내년에 정권 창출이 되겠는가 걱정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밖에 유료 후보로 있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홍준표 또 전 대표라든가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이런 분들 또 얘기하려던 자신이 계시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에 그런 분들을 여기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치는 기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정치나 내나 이 스포츠와 같습니다. 스포츠에 우리 옛날에 프로복싱 이런 거 보면은 상대방하고 기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은 눈에서 지는 거거든요. 이 정치도 똑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지금 국민의 당의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나 이 보통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다 당 대표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또 한 분은 또 아주 유력한 또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고 이분들을 우리 당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운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현태 기운 정도면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운치기사이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깁니다. 예. 제가 운이 참 좋았기 때문에 5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이 만으로 53세에 5선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5선 하니까 제가 나이가 60대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5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 당이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당 스스로가 정말 깨끗한 정당, 아주 그 참신한 정당, 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0배, 100배 더 강한 정당.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웰빙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정당. 이런 정당으로 탈바꿈한다면은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을 지금보다 한 10%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이 한 42, 3%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 당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토양을 단단히 하고 우리 당이 경쟁력이 압도할 때 그때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몸빼기 정도로 만들어놔야 된다.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 당이 내년에 수kun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국회의원부터 다 내려놓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내년에 공천 과정에서도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아까 조금 말씀 주신 걸 다 담아내서 우리 당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구나 이 모습을 꼭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우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